안녕하세요. 홍콩 프리미아 TNC 회계팀 김세영 매니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홍콩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셔야 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9번, 그리고 10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번, 홍콩 회사 운영 및 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홍콩 법인의 경우 대정부 보고 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회사 연례 보고, 사업자 등록증 갱신, 법인 소득세 보고, 직원 등록 보고, 이렇게 각 4가지 사항을 연 1회 보고 마치시면 됩니다. 타 국가에 비해 보고 사항 및 절차가 간략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모든 사원 보고는 사후 보고 절차를 따릅니다. 회사 연례 보고와 사업자 등록증 갱신은 홍콩 법인 설립 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진행하게 됩니다. 회사 연례 보고는 등기이사, 주주, 사업자 등록 주소지, 회사 비서업체 등의 정보를 포함하게 되며 지난 1년간 해당하는 정보들의 변동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해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변동 사항이 없었다면 지난해 신고한 서류와 동일한 정보를 기재하시고 신고 제출하시면 되고요. 서류명은 폼 NAR1 서류입니다. 변동 사항이 없었어도 면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매년 신고 제출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보고 기한 전에 안내 드리고 있고요. 저희 측에서 서류 모두 준비해 드리니까요. 내일만 잘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한 내 미신고하시면 지연기간에 따라 벌금 차등 발생하고요. 지속 미보고 시 법원 소환되셔 즉신받으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벌금은 최고 홍콩 달러 5만 달러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홍콩 법인 운영에 필요한 고정 비용 등이 좀 부담되셔서 법인을 방치하시는 고객사들도 간혹 있으신데요. 방치 후 3년 정도 지나면 법인은 자동 청산이 진행되지만 등기이사 명의 앞으로 법원 출두 명령 그리고 경찰의 체포영장 등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홍콩 법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신 경우 저희랑 같이 깔끔하게 폐업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증 갱신의 경우도 회사 연례 보고와 동일하게 법인 설립 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진행하셔야 되고요. 별도의 확인이나 서류가 필요하신 사항은 아니니까 비용 내시고 갱신하시면 됩니다. 미진행 시 1차 벌금 발생, 2차 법원 출두, 3차로 경찰로 정보 이전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기한 내 꼭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법인 소득세 보고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등록 보고는 어떤 직원에게 얼마의 급여를 지급하였는지 회사가 신고하는 항목입니다. 한국과 달리 홍콩은 급여 원천 징수 제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4월부터 잉년 3월까지 발생된 급여 내역들을 세무국에 신고하면 그 내역을 토대로 세무국이 개인소득세 신고용지를 발부합니다. 세무국 관할 신고 사항이고요. 매년 4월경 직원소득세 신고용지 발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원등록보고 신고용지는 발부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제출 서류로는 BIR 56A와 56B가 있고요. 56A는 표지, 56B는 각 직원별 신상 정보 및 급여 정보가 기재됩니다. 급여 지급하신 직원이 없는 경우에도 면제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56A 표지 용지에 직원 없음이라고 신고하셔야 됩니다. 아까 미뤄놨던 법인소득세 보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소득세 보고는 회계 연도 기준으로 매년 진행하셔야 되고요. 신생 설립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 그 기간 안에 첫 번째 회계 연도를 설정하시고 세무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 설립일을 21년 1월 1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로부터 18개월 뒤인 22년 6월 30일 동안 그 사이의 기간을 회계연도 말로 설정하시고 이후 그 회계연도 말일에 맞추어 매년 법인소득세 보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인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는 법인소득세 신고용지, 세금계산서, 그리고 감사인의 서명이 있는 감사보고서가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법인 규모에 따라 외부 감사 필요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홍콩은 면제 조항 없이 모든 법인이 외부 감사 진행하셔서 제출해야 되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율은 2019년 이후부터 이중 세율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홍콩 달러 200만 불까지는 8.25%, 그리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법인세율 적용됩니다. 여기 기재되어 있는 역외소득은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논의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홍콩 법인의 대정부 보고 사항이었고요. 홍콩 지사의 경우 4가지 신고 사항은 법인과 동일합니다. 다만 지사의 경우에는 사업 내역이 없을 경우 한국 혹은 외국 본사의 감사 보고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외의 대정부 사항은 법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연락사무소는 최소한의 보고사항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갱신만 진행하시면 되고요. 연락사무소 특성상 매출, 매입이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세무보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신고용지는 발부될 수는 있는데요. 사업 내역 없음, 업종에 연락사무소를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모든 신고사항은 완료됩니다. 다만 홍콩 세무국은 이제 연락사무소가 사업 내역 등을 이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더블 체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무국에서 재무제표 혹은 은행거래 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안내드리고 대정부 보고상 목차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콩 조세제도에 대해서 좀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홍콩 조세제도에 앞서서 간단히 한국과 싱가포르, 홍콩의 법인세율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회색깔 그래프인데요. 24% 정도로 아시아 내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에 비해 싱가포르는 주황색 그래프입니다. 싱가포르는 2011년부터 17% 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인세율이 20% 정도였는데요. 홍콩과 해외 법인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17.5%였던 홍콩 법인세율보다 0.5% 낮은 17%로 법인세율 조정안을 내놓습니다. 홍콩 또한 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16.5%로 법인세율 하향 조정을 합니다. 또한 홍콩의 이중과세 구간 제도 도입을 통해서 법인 순이익 최초 홍콩 달러 200만 불까지는 8.25%, 그 초과분은 16.5%를 적용하며 큰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해외 투자에 앞서서 싱가포르와 홍콩 사이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싱가포르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하셔야 되고요. 해외 송금 자금에 대한 해외 원천 징수 세금 부과됩니다. 이에 반해 홍콩은 부가가치세 해외 원천 징수 제도 없고요. 이중과세 구간 제도를 통해서 법인세율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세적으로는 아직까지 홍콩이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홍콩 조세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홍콩은 홍콩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과세하는 원천지국 과세 방식을 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원천의 납세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홍콩역 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 유인을 위해 간단하고 폭넓은 비과세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세 대상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세 대상 항목은 법인세, 개인소득세, 개인의 근로소득이죠. 그리고 재산세,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지세, 스탬프피라고도 하는데요. 임대 판매, 부동산, 주식 양도시 부과됩니다. 기타 항목으로는 공항 출국세, 도박세, 자동차 등록세, 법인 등록세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과세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과세 항목으로는 원천징수제도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없고요.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부동산세가 없습니다. 관세의 경우 주세, 담배세를 제외하고 관세 적용되지 않고요. 소비세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배당세가 없기 때문에 이제 홍콩 법인의 이익잉여금이 있으실 경우 세금 부담 없이 배당금 가져가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법인세, 사업소득세라고도 하고요. 홍콩에서는 프로핏 텍스라고 하는데요. 납세 의무자는 법인, 파트너십, 신탁자, 법인체가 속하고 소득의 원천이 홍콩역 내인 경우 사업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의 배당금, 자본이득, 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의 경우 과세 순이익의 초기 홍콩 달러 200만 불까지는 8.25%,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법인세율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동일하게 이중구간 과세 제도는 적용되는데요. 순이익의 초기 홍콩 달러 200만 불까지는 7.5%,
초과분은 15% 세율 적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이득, 배당금, 역외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한 법인이나 개인이 홍콩 내 여러 개 법인이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중과세 구간 혜택은 한 법인만 누릴 수 있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법인세 신고 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우 모든 법인의 회계 연말이 12월 말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반해 홍콩은 경영진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신규 설립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회계 연말 설정하시고 그 이후 그 회계 연말에 맞게 법인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계 연도 말일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회계 연말이 12월 말인 경우 D코드, 3월 말인 경우 M코드, 그 이외는 N코드로 나뉩니다. D코드와 M코드가 회계 말일로부터 신고 기한까지 한 8개월 반 정도 여유 기간이 있는 거에 비해서 N코드는 한 달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D코드 혹은 M코드를 선택하십니다. 이제 한국에 모회사가 있으시거나 한국의 재무제표 혹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기한 맞추기 위해서 D코드를 설정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D코드의 경우 보고 기한은 익년도의 8월 15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세무국 재량으로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D코드를 제외한 홍콩 국가의 자체 회계 연도가 3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신고사항 예를 들어 직원 등록 보고 같은 것과 자료 일치 그리고 한 번에 자료 용이하기 위해서 M코드를 많이들 선택하십니다. M코드는 해당 연도에 11월 15일까지 법인세 신고 마치시면 됩니다. 22년의 경우에는 세무국 재량으로 11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 기한 연장되었습니다. 이제 법인소득세 신고 시 제출 서류로는 외부 감사인이 서명이 명기된 감사보고서, 세액조정계산서, 세무신고용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제 간혹 해당 연도에 사업 내역이 없으신 분들께서 감사보고서 작성 필요 의무에 대해 많이 문의 주시는데요. 이제 감사를 할 게 없는데 왜 감사를 진행해야 되냐고 문의 주시고는 합니다. 다만 홍콩 세무국에서는 이 회사가 사업 내역이 없었다는 것을 감사인의 서명이 나리는 감사보고서로 증빙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내역이 없으셔도 감사보고서는 꼭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선납세금 납부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콩에 존재하는 특이한 제도인데요. 올해 계산된 세금을 토대로 동일한 세금을 내년 세금으로 추정해서 같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세수 보호 목적으로 진행되는 제도고요. 법인 폐업 시까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1년차 때는 2개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야 되는 효과가 있으니 좀 부담되실 수는 있는데요. 2년차 때부터는 1년치 법인세만 납부하시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간단히 좀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년차 법인세 신고 후 납부세액이 1년차 100만 원이라고 산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고지서에는 1년차 100만 원, 2년차 선납세금 100만 원, 그래서 총 200만 원 납부 고지서가 발부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2년차 회계 결산에 맞춰보니 1년차와 동일하게 100만 원치 세금이 산출이 됐어요. 그러면 2년차 100만 원, 3년차 선납세 100만 원, 총 200만 원 중에서 1년차 때 납부하신 선납세액 있죠, 100만 원. 그게 차감된 총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차감된 100만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산출 세액이 전에 내신 선납세금보다 더 많으신 경우에는 초과분만 납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보다 미달하신 경우에는 선납세금은 환급됩니다. 다음으로 법인세 면세 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은 역 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원천지국 과세 방식을 채택하는데요. 법인세 면세 제도는 홍콩 역 외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즉 홍콩 법인은 순수하게 재무적인 기능만 했을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삼국간 중개 무역을 하시는 경우, 이제 홍콩에서 인보이싱 서류 작업만 하시고 물품은 거래처에서 고객사로 바로 가고 홍콩 법인은 자금만 주고받는 역할을 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으로는 홍콩 내 거래처, 고객사 있으시면 안 되고요. 홍콩 내에서 직원 고용이나 사무실 있으시면 안 됩니다. 해당 제도는 심사가 까다로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소득이 역 내에서 발생한 해는 온쇼어로,
역 외에서 발생한 해는 오프쇼어로 신청하는 방식으로는 승인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년도부터 역외 소득 법인으로 신청하시고 쭉 승인 관리하시는 게 승인 심사에 용이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변경이 있을 수 있잖아요. 회사 운영을 하시다 보면. 그래서 한 번 승인됐다고 계속 쭉 승인되는 제도는 아니고요. 매년 법인세 신고하실 때 같이 신청하셔야 되는 제도입니다. 이제 간혹 우리 법인은 역외소득만 있습니다. 법인세 낼 필요 없으니까 저 법인세 신고 안 할래요. 라고 좀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법인세 소득 신고는 꼭 하셔야 되고요. 신고하실 때 감사 보고서 그리고 법인세 신고 용지에 이 홍콩 법인에 발생된 소득은 역외소득입니다. 라고 명기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면세 신청을 하게 되면은 해당 연도의 법인세는 승인 검토 시까지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세금 납부 유예 레터를 받게 됩니다. 이후 몇 차례 세무국가의 질의 답변 절차를 거쳐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고요. 통상적으로는 2년 정도 안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즘 홍콩 세무국이 일이 좀 많이 밀렸어요. 그래서 좀 미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년보다는 좀 더 짧아질 수도 혹은 좀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점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음으로 개인소득세 그리고 직원등록 보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개인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시면 되고요. 역 외에 계셨든 한국에 계시든 홍콩에 계시든 홍콩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가셨을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홍콩 체류 기간이 연 60일이라면 면세 대상은 되는데요. 신고는 하셔야 돼요. 홍콩은 앞서 안내드린 것처럼 원천 징수 제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월마다 정부의 월급여가 신고되지 않아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익년도 3월 31일까지 연소득을 사후 신고하는 제도고요. 이제 간혹 어떤 개인이 좀 세금을 낮추고 싶어서 조세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연봉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고용주의 직원 등록 보고 신고 의무도 함께 존재합니다. 이제 제가 2개 이상 법인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2개 법인의 급여 합산 금액을 개인소득세 용지에 기재하시면 되고요. 세무국에서는 이 2개 법인에서 신고한 직원 등록 보고 그리고 신고하신 개인소득세 신고 내역을 토대로 개인소득세를 산출합니다. 개인소득세 적용 세율은 표준세율 15%랑 누진세율 중에서 낮은 세액을 최종 과세액으로 결정하여 부과됩니다. 또한 홍콩은 개인소득세 공제 항목이 많은 편에 속해요. 가장 큰 공제 항목으로는 가족공제가 있습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13만 2천 불, 기혼이신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 홍콩 달러 13만 2천 불 추가 공제되고요. 미성년자 자녀나 25세 이하의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당 홍콩 달러 12만 불씩 공제가 됩니다. 이제 예시로 연봉이 50만 불이라고 가정했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공제액은 본인과 배우자 공제 13만 2천 불씩 총 26만 4천 불, 그리고 2명 자녀 12만 불씩 총 24만 불.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공제액은 50만 6천 불이 되는데요. 공제액이 연봉보다 높게 된 경우 개인소득세 신고 후 납부세액은 없음으로 고지됩니다. 이와 같이 가족공제 혹은 60일 이하 체류 기간으로 인해서 면세 신청하시면 개인소득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법인의 입장에서는 급여 항목으로 처리했으니까 경비 때문에 세금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세금 낼 거 없으니까 서로 윈윈하실 수 있다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소득세 신고용지는 매월 5년 5월 초경 발부되고요. 발부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직원의 채용, 퇴사, 전출의 경우에도 세무국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좀 안내를 드릴게요. 56E 서류는 직원 채용 후 3개월 이내로 신고 제출하셔야 되는 서류입니다. 이제 개인의 신상 정보 들어가는 서류고요. 56B는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매년 신고하시는 서류로 직원에게 지급하신 급여 정보 기입하셔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56F는 직원 퇴사 신고 서류이고요. 퇴사 신고 한 달 전 마지막으로 신고 제출하시면 해당 직원과 법인의 신고 의무 관계가 정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6G는 전출 서류인데요. 홍콩에 파견된 주재원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최소 한 달 전에 해당 서류 제출해 주시면
세무국에서 해당 인원에 대한 세무 정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에서 홍콩은 원천 징수 제도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는 원천 징수 제도가 없는 게 맞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한 로열티 지급이나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홍콩에 와서 공연을 하거나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벌어들이는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천 징수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신 경우, 그러니까 홍콩 법인이 아닌 주체에게 로열티를 지급하신 경우, 법인에게 지급하신 경우와 개인에게 지급하신 경우로 원천 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법인에게 지급하신 경우, 비거주 법인에게 지급하신 경우 로열티 총액의 30%를 과세 표준으로 잡고요. 이 과세 표준에서 16.5%가 로열티 원천징수 세율로 적용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똑같이 로열티 총액의 30% 과세 표준 잡고요. 여기에 15% 세율 적용해서 적용해서 로열티 징수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로열티 총액의 법인의 경우 4.95%, 개인 사업자의 경우 4.5% 원천 징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홍콩 조세 제도에 대한 안내는 끝이 났는데요.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관련 내용 중에 혹시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거나 서류 준비에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유선 연락이나 이메일 연락 주시면 더 상세한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시간 상담이 지금 필요하신 경우에는 상단에 실시간 상담 클릭이라는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면 실시간으로 상담원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프레미아 TNC 회계팀 김세영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